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구의 보건복지 정책은 퇴행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도 준비는 미흡하고 시민과의 소통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 제2대구의료원 건립은 하지 않는 대신 현재의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6명씩 총 32명을 충원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진료 기능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당시 대구의료원의 의사 수는 36명, 하지만 현재는 44명에 불과합니다. 보건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 경북 보건단체연대회의는 대구의료원의 우수 의료진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건비를 모두 대구시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2배 이상을 충원하겠다. 당시 36명이었지만 60명, 80명까지 늘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의료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 10여 명의 의사만 충원되어서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통합돌봄 사업은 준비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이란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기본법의 가장 소극적인 지자체인 대구시가 과연 제대로 시행할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최악의 도시로 낙인받아도 공무원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좋은 서비스는 못 받아도 적어도 정부의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구 시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 대구시가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각종 보건복지 정책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체계와 돌봄 체계를 시민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하는 대구시의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에 올 연말까지 남구 창업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까지 누구나 성공적인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 남구에 새로운 창업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그동안 남구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꿈꾸더라도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계명대학교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그 생명을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생태계 거점을 꿈꾸는 남구 창업 플랫폼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동산관에 조성됩니다. 동산관 1층과 4층, 5층에 연면적 약 3,800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지며 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창업자를 위한 35개의 창업 보육실과 코워킹 스페이스, PC 실습실, 교육실, 라이브 커머스 실습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단순한 창업과 보육의 공간을 넘어서 청년과 기업, 주민이 함께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 창업부터 장년과 노년까지 우리 모두의 삶의 희망과 배움의 문을 여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과 기업, 주민의 모두의 도전이 실현되는 혁신의 거점이자 자유로운 교류와 창의적 협업이 이루어지는 계명대 산학협력단이 창업 플랫폼 조성과 운영을 맡게 되는데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에 나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계명대와 남구는 창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공동협업 프로젝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학교별 브랜드 특화 사업을 살펴보는 학교도 브랜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점점 더 상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학생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상서고등학교로 갑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점점 더 상서고등학교의 브랜드입니다. 이 학교는 미래형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실 수업을 개선했습니다. 외식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직접 만든 요리를 선보이는 조리과 공개 수업은 이 학교 브랜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문을 받고 요리를 하고 음식을 테이블로 옮기는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거의 반 이상을 학교가 아닌 업체에 가서 일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조금 더 일찍 배우는 그런 특별한 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레스토랑 실무나 이런 메뉴를 빨리빨리 이제 내는 그런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특별한 경험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는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조리를 진행합니다. 음식이 덜 익었다, 간이 맞지 않다 등 개인의 기호에 따른 돌발 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저희 학교는 좀 다른 학교와 달리 이제 한식부터 양식까지 그리고 도제로 현장 훈련을 배울 수 있고요. 졸업 이후에도 이제 학교에서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수업은 조리과 학생들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이들의 조리 실력에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학생들이 모든 메뉴와 또 소스까지도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서 제공한 음식으로 먹어보니까 아주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점점 더 상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할 수 있게 디지털하게 글로컬하게 하나 되게라는 소주제별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서 보케이셔널 스쿨이라는 뜻의 새 브랜드 SSB도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취업할 때 고등학생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직업훈련생을 더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브랜드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PBL이라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인데 또 다른 PBL이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오늘 우리 공개 수업 때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서고등학교 하면 조리과, 조리과 하면 상서고등학교가 떠오를 정도로 상서고등학교 조리과는 그 존재만으로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한식의 세계화 흐름에 따라 한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는 여름, 구조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 한가운데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명을 통한 익수자 수색에서 이송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적십자사의 인명구조요원 양성 과정인데요. 그 교육 현장에 김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자 구조자들이 물속으로 빠르게 뛰어듭니다. 인명구조용 부표를 붙잡도록 한 뒤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이송해옵니다. 수강생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상황.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은 상황을 가정해 바닥까지 내려간 뒤 25m 이상 수색을 하고 드디어 익수자를 구조해 나옵니다. 대구 적십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명구조요원 신규 과정 양성 현장입니다. 교육은 수영이 익숙한 이들도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강도는 매우 높지만 자격을 취득하려는 열정만은 대단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철인 3중 경기, 수영 한강 건너기 등 다양한 수영 관련 액티비티 활동을 도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 자신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지인, 또 소중한 누군가를 또 지키는 그런 영법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강습이 끝나고 마무리됐을 때 정말 교육이 알차고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물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또 이 지식만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보람찬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으로 생명 구조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 인명 구조 요원이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선 자유형과 평형, 자명 등 기본적인 수영 능력은 물론이고 구조 영법, 장비 구조, 응급처치 등 까다로운 평가를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호된 교육 과정에 탈락자도 적지 않지만 지원자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년에 교육을 한 10회 정도 있는데 회당 30명씩 이렇게 받아서 거의 한 300명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교육이 과정이 좀 힘이 들다 보니 수료하시는 분들은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가드 일을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이 집에 가정에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치열한 과정 끝에 얻을 수 있는 한 장의 자격증,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세계 육상인의 대축제인 2026년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가 4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시와 조직위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육상인의 대축제 2026년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 대회가 4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8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열리는 이 대회는 90여 개국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35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만 35세 이상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세계 육상대회 중 유일하게 참가비, 항공료, 숙식비 등을 참가자가 부담하며 시상금이 없고 참가 선수들이 가족과 함께 관광, 쇼핑 등을 연계한 스포츠 축제로 즐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2018년 보고서에서 이 대회가 생산 유발 효과 280억 원, 부가가치 유발 73억 원, 고용 유발 355명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와 조직위는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2017년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 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마스터즈 육상 경기 실내 대회와 실외 대회 모두 개최하는 건 대구가 세계 최초입니다. 조직위는 대회가 한여름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대회로 치를 계획입니다. 해외 참가자들에게는 무료 대중교통카드를 제공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통역과 자원봉사 인력을 풍부하게 확보해 배치할 예정입니다. 해외 참가 선수들에게 교통카드를 무료로 제공하여 대구 시내 관광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유도하여 친환경 국제대회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의무실 운영과 무더위 쉼터 설치 등 폭염 대응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K-팝과 한국 전통 문화를 접목한 문화공연, 대구 대표 명소 투어 프로그램 등 풍성한 부대 행사도 마련해 세계인들에게 대구의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각인시킬 방침입니다. 대회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 마깃 정만 회장을 비롯한 4명의 WMA 집행위원 현장 실사단도 시설과 운영 계획, 안전 대책 등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We're here to look at all of the facilities, to meet the team, and to work together with the team to develop a good plan to have the championships next year. On the details that are already prepared, and we are very sure that we will have a very successful event. 조직위는 기업 후원 유치에도 주력하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남은 기간 대회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 입국하려면 전자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여행을 앞둔 직장인 김모 씨는 미국행 전자여행 허가인 ESTA를 검색해 상단에 뜬 사이트에서 신청을 마쳤습니다. 21달러인 수수료 대신 결제된 금액은 무려 195달러. 알고 보니 공식 사이트가 아닌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대행 사이트였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38건.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무려 4.7배나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식 사이트를 사칭한 대행 업체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가 32건, 심지어 결제를 하고도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사례도 6건이나 됐습니다. 미국 ESTA 신청의 경우 원래 수수료는 21달러, 원화 환산가로 약 28,000원이지만 대행 사이트에서는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의 경우 공식 사이트 가격은 7달러지만 약 18배에 달하는 95달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행 사이트들은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합니다. ESTA, 비자,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이라든가 로고도 유사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원화로 약 7,000원에서 28,000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이보다 훨씬 높다면 대행 사이트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여행 허가 신청 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이트 주소에 GOV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포털에서 ETA, ESTA를 검색할 때 광고 표시가 있는 사이트는 대행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행 사이트에 결제했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대행 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낙동강 강정고령보 지점에 내린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경계 단계로 한 단계 상향 발령했습니다. 환경청은 강정고령보 지점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분석한 결과 밀리리터당 12,000셀이 관측돼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경보 발령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조류 모니터링을 주 1회에서 2회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환경청은 조류경보 지점에서 취수하는 정수장 4곳에 대해서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구 학교지원센터가 강직경비원과 환경미화원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접수한 결과 평균 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총 29명을 선발하는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총 418명이 지원했습니다. 직종별 경쟁률을 보면 당직경비원이 14.2대 1, 환경미화원이 14.5대 1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환경미화원은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달서구의 한 고등학교는 당직경비원 1명 모집에 25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대구 학교지원센터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두류공원이 전국 최초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개정안의 국회 소위 통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상임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돼 국비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시민들이 두시철도 운영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운전 견학 행사를 다음 달 11일에 개최합니다. 신청은 30일까지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참가자는 총 40명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남부청은 앞산순할로 15곳에 QR코드 기초번호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번호판은 긴급 상황 시 소방과 경찰의 현재 위치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해 시민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구 남덕초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초등과정인 PYP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대구 지역의 IB 월드스쿨 인증 학교는 총 31곳이 됐습니다. 이번 인증은 국제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운영됩니다. 이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신천 물놀이장, 군위군 동산계곡, 유통단지 물놀이장에서 안전지도 및 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